Dream Tower.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함주원입니다. 임대차 3법 중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8월달 이후로 끝이 납니다. 그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반 서민분들 아파트 전세 시장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은 폭풍 전야입니다. 8월달 이후로 전세 대란 거의 100%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전월세 신고제, 바로 임대차 3법이 7월 31일 이후로 끝이 납니다. 그로 인해서 임대차 3법에 묶여있던 물량이 시장에 나옴으로써 시장 가격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맞춰지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상당히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 내용과 임대차 3법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 무엇이냐? 우선 크게 봤을 때는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전월세 상한제, 말 그대로 5% 상한을 지켜야 된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전세 계약을 맺었으면은 다음에 5% 상한을 지켜야 된다. 5% 이상의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엇이냐? 말 그대로 2+2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세 계약은 2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세입자가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집주인은 2년 더 살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계약갱신 청구권을 세입자가 요번에 쓰겠다라고 하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서 5% 이상 전세 가격을 못 올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은 전세 매물은 5% 상한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썼다. 그러면은 집주인은 5% 상한을 무조건 지켜야 된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A라는 세입자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년 동안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2년 거주하고 나니까 여기 인프라도 괜찮고 학군도 좋고 2년 더 살고 싶어. 그러면 집주인한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 2년 더 살고 싶어요. 세입자가 요구를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하던 월세 계약을 하던 구청이나 아니면은 동사무소 가서 나 전세 계약을 했다 아니면은 월세 계약을 했다라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평수라든가 몇 년도에 몇 월 며칠 날 전세 계약이 이 금액에 신고가 됐다라고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시기입니다. 언제 적용이 됐냐? 시행 시기가 2000년 7월 31일,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도 2000년 7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만 21년 6월 1일 날 늦게 시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월세 신고제가 왜 이렇게 늦게 적용이 됐느냐?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적용 시기가 늦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적용 시기를 봤는데 이 적용 시기를 보면은 7월 31일입니다. 7월 31일 이후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끝난다. 그 전에 2년 계약했던 사람이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거주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 2+2가 끝나는 시기가 바로 7월 31일.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8월 달에 전세 대란이 온다. 왜 8월 달이냐? 7월 31일 이후로 임대차 3법이 끝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임차인이죠. A라는 임차인이 끝났고 B라는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바로 전월세 상한제죠.
전월세 상한제 5% 상한을 지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변 시세에 맞춰서 전세 가격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 전세 가격이 폭등이 되기 이전에 5% 상한을 지켰던 분들입니다. 그만큼 전세 가격이 낮았습니다. 이런 전세 가격이 낮았던 매물이 전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이 끝남으로써 주변 지가와 갭매우기가 되면서 가격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8월 달부터 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된 보도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5월 2일) 날 발표된 보도 내용이고요. 전세 시장 임대차 3법 만료 앞두고 벌써부터 불안 조짐, 8월 전세 대란 오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죠.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떻게 규제 완화 방안이 이루어질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규제 완화 방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보험 이사철을 맞아 매물이 줄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험 이사철에 맞물려 가지고 많은 수요자들이 지금 전세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맞춰서 임대차 3법 그 안에서도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죠. 바로 시행 2년 시한이 만료가 되는 올해 8월이 다가오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인수위원회는 이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전세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5% 상한을 지켜야 됩니다. 하지만 소형 주택에 한해서입니다. 대형 평수 같은 경우는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안정화는 힘들 수도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느 정도 시장은 안정화될 수가 있다라는 점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국 전셋값 11주 만에 보합 전환, 지방 전세시장 불안 심화됐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권, 지방, 소도시까지 전세 가격이 지금 현재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8월 달부터 가격 자체는 우상향이 아니라 폭등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관련된 기사 계속해서 보시면은 전셋값 오르는 추세, 민간 임대 사업자 활성화가 해법이 될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험 이사철을 맞이해서 조금씩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은행권들이죠. 은행권들이 그 전까지는 전세자금 대출, 이자라든가 아니면 대출을 막아놨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을 재개하면서 전세 수요가 늘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매물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이 부족하다.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수요자들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세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임대료가 올라갈 텐데 그러면 추가 규제 또는 완화책이 꼭 필수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수요자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세가율이죠. 전세가율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얼마나 형성이 되어 있는 전세가율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매매가를 보면은 보합세다 아니면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세 가격은 상승이 되고 있다. 전세의 비율 매매값은 하락하고 있는데 전세값이 오르면서 전세가율이 오르는 추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상당히 불안합니다. 전세가율은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가는 보합이나 아니면 하락기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로 집을 구하기보다는 차라리 이 시기에 매매를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 부담은 동일합니다. 기준금리 자체가 1.5%로 동결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0.5포인트가 상승이 되면서 이자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담보대출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 똑같이 이자 부담이 늘어가면서 전세로 집을 알아보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매매를 한번 생각해 볼까 이런 분들도 굉장히 시장에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첫 번째, 바로 8월 이후 전세값 대폭 상승이 된다라는 점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 아파트로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럼 두 번째, 기준금리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세대금 대출 받아도 이자 부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7억 8억이라는 돈을 정말 통으로 현금을 주고 전세를 알아보시는 분들 드뭅니다. 어느 정도 대출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부담이 되고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아파트, 대체주택, 빌라로 그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대표 주택하면 아파트가 먼저 떠오릅니다. 뉴스 기사라든가 보도 매체,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됐다라고 하면은 제일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요? 아파트 가격 올랐나 보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대표 주택하면은 아파트가 먼저 떠오르는데 이 아파트를 유일하게 투자해서 얻을 수가 있는 주택이 바로 빌라죠. 빌라로 투자를 해서 재개발이 됐을 때에는 아파트로 변화가 됩니다. 재개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아파트의 수요가 소형주택, 빌라로 몰리고 있다. 아파트 대체 주택인 소형주택의 그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추천을 드릴 수가 있는 주택 유형으로 소형주택, 빌라에 집중을 하셔라. 재개발 활성화 정책 계속 나옵니다. 완화 정책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후 밀집 지역 개발 압력 높은 곳에 빌라에 관심을 가지셔라. 그럼 빌라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실거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 추천해 드릴 수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정말 개발 압력 높고 앞으로의 가능성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8월달 이후로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이 된다라는 점, 불안 요소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가 언제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놓을지 아직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안한 시장 타개할 방법은 행동에 직접 옮기셔라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선점하셔라.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면 가격 자체가 정말 폭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8월달 이후로 가격이 폭등이 되고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더 폭등이 되고 6월 1일날 바로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또 가격이 상승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된다? 선점해서 실거주가 됐던 투자가 됐던 빠르게 행동에 옮겨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